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가수금을 자녀법인의 20억까지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영도입니다. 오늘은 스피노프 가업승계센터 박세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팔 어떠세요? 팔 이번에 수술하셨죠? 네, 어깨. 예, 어깨인가요? 어깨. 아, 네. 1월 초에 좀 한가할 때. 네. 예. 자, 오늘은 이제 가업승계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네. 예.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희 유튜브에도 나왔었지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스피노프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법인, 특정법인 이 큰 두 갈래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스피노프 방식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그래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스피노프 방향으로 가고, 그때는 대표와 주주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피노프라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모 법인이 있는데 네. 그 법인에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떼어낸다. 일정 부분이라기보다는 매출 조객은 아니고요. 신사업부를 떼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아, 신사업부를 네, 떼어내는 맞습니다. 걸 스피노프라고 합니다. 네, 신사업,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는 신사업부를 법인화해서 정부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적격 창업이 가장 중요하고. 아, 그러면 네. 그 연구 전담 부서를 떼어내서 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도 설명드리는데.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기술력이 있는 연구 전담 부서를 좀 떼어내서 적격 창업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서 네. 창업 3년 미만은 그 연구 인력이 대표자가 견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자녀분이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연구소 설립도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연구 인력은 겸임이 안 돼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대표자가 연구 인력 요건이 되면은 겸임이 가능합니다. 근데 당연히 연구원 세액공제는 안 되죠. 아, 세액공제는 안 대표자이기 되죠. 때문에. 아, 네, 네.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네, 안 되지만 연구원으로. 그렇죠. 연구 인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터장님은 이제 적격 창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때. 창업 기업의 정부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는 거죠. 정부 지원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이제 유무상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적인 부분이나 이제 창업 기업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다 안고 가기에는 저희가 그걸 좀 허들을 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책, 자금적인 부분을 가장 크게 차지하죠. 그 중에서는 유상자금, 무상자금, 무상지원금이라고 하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자금이라는 거는 그 대출 같은 성격. 네, 중진공 직접 대출, 또 기본화 신보에 담보를 받고 은행권에서 받는 담보대출 이렇게 있습니다. 대출을 이제 유상자금이라고 그러고. 네. 무상자금이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무상자금은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정부의 자율과제거든요. 중소기업은 자율과제에 지원을 해서 그 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상환의 의무가 없이 정말 그 사업계획서에서 나온 대로 이 사업을 해봐라. 그리고 지원해주는 금액이죠. 무상자금은 그냥 주는 네. 거, 예. 회사에 자부담이 있긴 하지만 네. 그건 이제 매출 연동에서의 퍼센테이지고. 이제 바우처 사업 같은 뭐 그런 것들. 네, 그래서 무상지원금은 바우처보다는 기본적인 사이즈가 큽니다. 0.7억에서 1억으로 시작하거든요. 한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이에. 네, 예.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초기 기업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이때 그 적격 창업을 할 때는 아마 그 새로 생긴 법인은 이제 주주 구성이 중요한 걸로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창업할 때 이 네. 자녀가 그 모 법인의 주식을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내가 100% 주식을 갖고 이제 창업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적격 창업 요건이 되나요? 안 되죠. 아, 그래요? 자회사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법인의 자녀가 1%만이라도 갖고 있더라도 예전에 차등배당 때문에 그렇게 1%씩 가진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가족이잖아요. 특수장애인이기 때문에 100%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창업을 하게 되면은 자회사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격 창업이 안 되니까 네. 이제 세제 혜택이나 뭐 유무상 자금을 받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의미가 특별히 없죠. 그냥 자회사 지점 하나 낸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주주구성을 그래서 적격 창업이 되게 거기서부터가 저희가 시작부터 아. 창업에서부터 주주구성, 대표이사를 누구로 할지, 위치 어디로 할지부터가 저희 전략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스피노프를 할 때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이 적격 창업 요건을 맞추려면 이제 첫 번째는 주주 구성, 그리고 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네. 그리고 또 또 모기업과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진 않겠지만 코드적인 면으로 뒤에 두 자리 중요한 혁신 코드가 다르게 같은 듯 다른 기업으로 그러니까 업종 코드를 좀 네, 분리해서, 세분화해서. 네, 맞습니다. 예. 저 이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적격 창업을 하면 유무상 자금도 받고 합법적 절세 장치가 처음부터 탑재돼서 갈 수 있게 그 적격 창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저희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증 같은 것도 좀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시간적인 타임 레벨로 이제 가는데 인증 중에서 가장 많이 아시는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영향력도 가장 큰 벤처 인증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게 법인의 입장에서의 벤처 인증 혜택은 창업 3년 미만에 취득했을 때 받는 법인의 입장이 있고, 근데 또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의 입장도 있지만 개인이죠. 그 벤처 인증에 벤처 투자 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특정 법인, 네. 가족 법인, 자녀 법인 다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사실 요새 그 자녀 법인 설립 많이 해주고 계시죠. 네, 네. 예. 보통 이제 어떨 때 자녀 법인 설립하세요? 큰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일단 나라에서 주는 증여특례 아시겠지만 나라의 관리를 받아야 돼요. 연도를 10년, 7년, 5년으로 줄여줬지만 관리를 그동안 받아야 되는 거고 지켜야 될 요건, 업이나 그 인력들이나 뭐 자산도 이제 처분할 수 없고, 근데 그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더욱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걸 배제하고 우리끼리 스피노프는 나라의 지원책을 받으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걸 떠나서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세금 50% 구간은 보다는 낮게. 근데 가장 낮은 세율은 법인세거든요. 아시겠지만 2억까지 10%고 2억 이상 무조건 20%, 최고 세율이 20%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 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 그 세금만 내고 끝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특정 법인은 뭐 많이 하시고 저도 사실 많이 했으니까 네, 뭐 수상님도 다들 많이 아시, 하시죠. 예, 네. 사실 많이 아실 텐데 일단 장점이 있잖아요. 네. 몇 가지 좀 이렇게 나열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장점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유튜버에도 전 시간에도 우리 다른 센터장님 말씀을 주셨었는데 배당금 자체가 입금 불산입이 되는 가장 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 자녀 법인이 배당을 받을 때 네. 예, 어차피 아버지 법인에서 이제 배당을 한번 낸 거니까 네. 법인이 배당 받을 때는 네. 이제 일정 부분 법인세를 좀 감면해 주는 게 불산입해주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라고. 네. 예.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가수금을 자녀법인의 20억까지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자녀법인의 이제 주주가 자녀나 자녀 가족, 손자녀까지 4명이 주주로 들어가 있으면 80억까지 가능한 거죠. 빌려줘도 네. 이자를 안 받아도. 네. 예.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채무 면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법인은 이제 특정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증여이익이 1년에 이제 1억이 안 되면 별 문제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수금 부모님이 네, 빌려준 네. 가수금을 일정 부분 안 갚아도 이제 되는 걸 이제 채무 면제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녀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회사 돈으로. 제가 오늘은 가업승계하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박세영 스피노프 가업승계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